다섯 번째로는 이 법에서 법 2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경비업법에서 쓰는 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수경비원들은 무기가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경비업법에서 말하고 있는 무기로 하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라고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제2조 제4호 용어 정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라고 함에 있어서 뭐 단순한 문장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권총이나 예를 들어 놨듯이 모형 플라스틱 권총 같은 경우에는 무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됐던 문제죠, 이것도.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자, 이제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봐주셔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용어에 정리해서 법에서 준별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자,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지역들을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에서는 경비원들이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뭐 배치하는 경비 지도사의 업무, 이런 것들이 전 32조 조문에 있어서 산재되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단 민원 현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걸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집단 민원 현장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시험 문제에 낼 수가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경비업법을 좀 중심적으로 강의를 하시던 분이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문제를 내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나 국한된 그 단편적인 쪽 부분에서는 바로 찍어낼 수가 있겠지만, 전조문에서 띄엄띄엄 나오는 이런 파트가 특징을 구분해내는 것들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전 조문들에 있어서 집단 민원 현장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상세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조문에서 나오고 있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입니다. 저기까지 문제는 안 될 테지만, 자, 일단 노동쟁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상상을 해보세요. 뉴스 같은 걸 보셨을 때. 거기는 뭐 울산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생존을 가지고 서로 이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비 업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영위한다고, 법인이 경비 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익법입니까? 사설법인입니까? 사설법인이죠. 사설법인이요. 개인이 신청하고 허가에 의해서 다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너는 경비업체를 해라,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일에 있어서 분쟁이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하고 사용자가 분쟁을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서든 투입이 되게 되면은 이 법인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이런 공익 집단이 아니고 사설 법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 제한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노동쟁의가 있는 쪽, 조정 신청한 노동법에 의해서. 두 번째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이해 다툼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는 장소, 두 번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줄여서 말하면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뭐 이런 것들, 시장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낙후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이 좀 모자라거나 아주 뭐 이렇게 된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 다툼이 있어요. 철거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거촌.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뉴타운 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개별 사업은 정비 사업 및 개별법에 시장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 도시개발법 다 분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설명하면 너무 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기억하시고 재개발, 재건축만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응용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말이 나와도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 관련돼서 물건법 교수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깊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건축법을 전공하시는 분들 들어갈 리가 없겠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적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 뭐 시장 재개발 이거 빼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기반시설이 좀 안 돼 있고 낙후된 지역. 그래서 임대주택 지어야 되고 재건축, 기반시설도 괜찮아요. 강남 같은 지역들 건물만 증축, 재개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낮은 쪽에서 증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뭐 이런 쪽 지역이 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서울에는 역세권 같은 그 상업권과 일반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이쪽을 개발할 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취락지구 개선 사업은 아주 그야말로 못 사는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거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말해요. 이게 다 주거환경 정비법에 들어가 있는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장소 바로 떠올리실 수 있죠. 핵 폐기장 같은 거 옛날에 경주 찬성했지만 제주도 같은데 그 특정 시설물 님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원이 있고 설치하는 쪽과 설치를 막으려는 쪽에서 다툼이 있을 때 사설 집단인 경비업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주총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 대립이 있는 다툼에 있는 장소. 주총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 아니죠. 방어하려고 하는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쪽도 있고 주식의 수요에 따라서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쪽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통상적으로 이제 법에서 관리권, 점유권 이런 관리권이나 운영권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민법에서는 뭐 소유권, 그다음에 사용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는 장소.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입될 때 다 특징들이 준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도 있다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뭐 국한된 이렇게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집단 민원 현장으로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뭐 설명하자면은 민법 제99조에 그 관리할 수 있는 자연역학을 다 물건이라고 보고요. 물건은 98조, 그리고 99조에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뉜다. 부동산은 99조 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 99조 2항 민법입니다. 그 이외의 것 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등기로서 이전이 되고 동산은 인도로서 이전이 되겠죠. 자, 어쨌든 동산이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는 이 분야입니다. 과거에 시험 문제를 좀 변별력 없이 막 낼 때 자주 나왔던 거. 자,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여기서 차별을 둔 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항상 100명이 아니고 70명이니 90명이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줘서 문제를 풀다가 피식 웃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봐야지 합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을 자, 집단 민원 현장 중에 7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7번째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 뭐 설명 길게 하지 않고요. 대집행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대신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어떤 사람이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지었는데 건축물 허가에서 위배돼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뭐 철거를 명령을 내리게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철거를 명령받은 사람은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말을 안 들을 때 국가가 대신 이 대집행을 철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받게 되는 대신 해주고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대집행이라고 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 여기도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보고 그 건축물을 부시기 싫은데 기회 갖고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당연히 부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날 수가 있죠. 집단 민원 현장의 하나입니다. 내용을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그 용어를 모르시게 되면은 이걸 암기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연상하시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해관계가 있겠구나. 그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집단 민원 현상이 있겠구나를 제 짧은 설명 들으시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과거에 나왔던 것들 17회는 근자한데 자,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 설치해서 관련되는 민원 장소. 이제 다 머리 떠오르시죠? 자, 철거하는데 철거 안 해서 대신 할 때 민원 생기겠구나. 특정 시설물 설치해서 방패장 같은 거 만들 때 그 지역 주민들과 설치하려는 국가나 지역 그 기관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주주총회와 관계되면은 드라마 같은 데 봤는데 막 싸우더라. 경영권 가지고. 자, 70명 감사하죠?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고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죠. 이해하시면서 국제문화예술 체육 행사장 중에서 70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 모여야지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보고 특수한 그 집단 민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경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지도 감독하는 경비 지도사를 두면 되는데 집단 민원 현장에 투입될 때는 그 경비 지도사가 따라가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명부도 만들어야 되고 배치도 해야 되고 복장에 있어서 통일도 시켜야 되고 다른 복장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신변보호 업무 같은 것들을 위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집단 민원 현장에서는 사복 옷 입어서도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일단 우선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뒤에 나오는 것들을 또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민원 현장과 관련된 특수규정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교과서들에서는 보통 이걸 다 그냥 요약해서 한 4줄, 5줄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요약되어 있는 4줄, 5줄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은 이해는 쉬운데 그걸 풀어서 시험 문제로 내게 되면은 생판 처음 본 것 같은 또 혼란에 빠지시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니까 조문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이게 되신 분들은 요약집으로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볼 거예요. 자, 7조.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게 될 때는 자, 지도사를 선임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자치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평상시에 지도 감독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장소에 경비지도사가 가야 되고요. 자, 7조 2를 보시면은 경비 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해가지고요.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체. 자,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냥 지가 고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쪽 저쪽 그거 땡기면 안 되고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통으로 일의 완성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